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ETF와 미국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해요. 하나는 리턴,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들의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버블, 밸류에이션입니다.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말이 많았죠.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런 어떤 국가의 간섭, 국가의 어떤 문제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 이 5가지 관점에서 한번 2022년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리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상당히 좀 아깝지만은 2021년 대비해서는 좀 기대 수준을 낮추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4년을 딱 주기로 놓고 보면은요, 사실 2014년 이전에는 월평균 1% 이상으로 상당히 수익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건 뭐 단순히 유동성을 줄여서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테이퍼링 이전에는 경기가 상당히 나빴던 상황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좋았고 정부도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무조건 일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호적인 정책을 확 쏟아내고 유동성도 풀고 그게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테이퍼링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은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기업들의 체력도 좋아졌고 고용 상태도 좋아졌고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이쪽만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는 정부도 일단 일정한 규제책도 내놓을 것이고 또 유동성도 이제 어느 정도 단속이 들어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급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 경쟁도 심해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전까지 굉장히 누려왔던 어떤 기저효과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적 모멘텀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테이퍼링 시작이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위기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클로 복귀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주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요 이제는 좀 아깝지만은 정상적인 주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요 약간 높은 한 자릿수 정도 나 10% 배당 포함해서 요 정도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왜 갑자기 수익성이야? 아니 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사실은 웬만한 가치 투자자가 아니시면은 이 기업들이 수익성 보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무조건 외형 성장이었죠. 외형 얼마나 화끈하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성장에 대한 스토리, 독특한 기업의 사업 모델,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이 또 장기적으로 이 사업 모델을 보고 그릴 수 있는 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 내년부터는 이렇게 외형에 대한 기대를 조금 접어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저효과도 있고 가동률도 많이 올라왔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사이클도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형 성장의 모멘텀은 좀 꺾일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과도한 유동성도 좀 줄어들면은 이제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차트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그 S&P 500 기업의 분기별 에비타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느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뭐 공급망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정말 사상
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줬고요. 이런 수익성을 호전을 견인했던 기업들이 바로 최근에 많이 주가가 상승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은 결국 물가가 상승하면은 비용의 상승 부분은 소비자든 그것이 공급자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비용의 전가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면서 가격 상승의 어떤 이점을 혼자 누리는 이런 어떤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미국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이야말로 사실은 내년에 뭐 나타난 많은 문제들, 밸류에이션,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유동성,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추세를 좀 받쳐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시장 대비 미국 주식시장을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도 내년에는 무조건적인 외형이라든가 뭐 어떤 독특한 성장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현금 흐름, 수익성 이런 부분이 주가를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재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게 2021년 실적을 넘어서요. 내년 실적, 그러니까 2022년 실적을 좀 끌어당겨가지고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사실 S&P 500 기준으로 봐도 PR이 21배 정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PR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지금처럼 1.4%에서 왔다 갔다 해준다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좀 빨리 올라가주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기업 실적이 더 빨리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압박을 아마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완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미국 시장은 좀 밸류에이션 압박을 좀 받을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요인도 이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더라도 이렇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참고 견디면 되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충격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중소형 성장주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중소형 성장주들이 어떤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데다가 사실 대형주 대비해서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주가를 올린 게 뭐 당장 현금 흐름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막연한 기대감,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이 주가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압박이 본격화된다면은 중소형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부 중소형 성장주들이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의 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호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질 못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국면별로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경험했던 일도 있었고 높은 물가를 경험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던 일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처음일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의 상황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해 나가면서 경기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율을 잘 맞춰 나가면서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떤 이동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또 자금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중앙은행도 굉장히 주의 깊게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대응도 올해와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문제예요. 뭐 올해는 사실 국가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뭐 무조건 우호적이었죠. 근데 인제 내년이 지나가고 또 내후년이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것이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인데요. 한마디로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정 정책을 쓰고 엄청난 부양 정책을 쓰고 돈을 풀면서 이게 나라 곳간이 많이 비었거든요. 그럼 이 곳간을 누군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곳간을 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증세 논란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곳간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요런 어떤 국가의 정책, 규제, 증세,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대한 어떤 정부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22년 글로벌 ETF 전략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기대 수익률 좀 낮추자는 거죠. 이제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유동성을 기반으로 이게 돈을 벌든 안 벌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점점 이제 펀더멘털을 신뢰할 수가 있는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봐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테마주로 구성된 ETF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테마를 여러 개 가져가기보다는 강력한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강력한 정책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된 테마 중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주력은 테마보다는 좀 대형주 혹은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이런 ETF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좀 이제 혁신이라든가 어떤 뭐 신화적인 어떤 이런 성장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어떤 시장의 성장, 명확한 정책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테마 중심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이제 3가지 어떤 ETF 전략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제 2022년에 코어 핵심 포트폴리오로서 ETF 7개, 그리고 이제 세트라이트라고 그러죠. 좀 주변부, 좀 수익률을 조금 보강할 수가 있는 요런 ETF로서 3개 정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내년에 원투 탑을 들려면 요 2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MOAT, 이것이 이제 해자, 경제적 해자라는 뜻이거든요. 베넥팩터스 모닝스타 와이드 모드 ETF고요. 이 ETF는 경쟁으로부터 기업 가치를 지키는 이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강력한 비용 전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부터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가 있고 수익성도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이런 차별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차별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 꽤 괜찮은 ETF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QUAL입니다. 퀄리티의 약자죠. iShares Edge USA 퀄리티 팩터 ETF입니다. 이 ETF는요,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요거로 대표되는 수익성,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그리고 좀 건전한 재무구조, 요거를 가지고 요 3개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뽑은 기업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업종으로는 전 이제 2개 정도 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일 것 같고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당히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어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업종으로 봤을 때 꽤 괜찮게 보는 그 업종이 바로 자유소비재예요.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물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통제가 된다면은 이에 따라 가지고 실질 소비 여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많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지갑을 그만큼 많이 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축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게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테크 업종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테크 업종은 미국의 대형 테크하고 일부 인터넷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iShares US 테크놀로지 ETF를 선호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현금 흐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내년부터는 좀 말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도 올해까지야 뭐 배당 워낙 금리도 낮고 주가도 좋은데 누가 배당 생각하겠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주가도 많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 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경기 사이클도 안정된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배당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투자자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배당 관련 투자로는 슈왑 US 디비던드 이퀴티 펀드를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트라이트, 이제 주변부 포트폴리오죠.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ETF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은 결국 안정적인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리고 어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최근에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로는 역시 이제 요 ETF가 가장 볼만한 ETF인 것 같아요. 라운드 1볼 메타버스 ETF고요. 이 ETF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그다음 중소형주도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적인 비중은 대형주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중소형주도 나름대로 보면은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진짜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중소형주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섞어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투자분들에게 어울리는 대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기도 살아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아마 자동화 장비라든가 로봇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를 겪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주요 공장 자동화 기기라든가 로봇 관련 기업들의 투자는 글로벌X 로보틱스 앤 AI ETF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밸류에이션도 약간 높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크지만은 그래도 환경 관련 문제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세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도 계속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ETF에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요 ETF,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정도는 한번 주변부 포트폴리오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조금은 기대 수익률은 접으면서 분산 투자의 범위도 넓히고 그 다음에 좀 막연하게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테마, 막연한 기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셨던 분이라면은 이제는 수익성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같이 좀 균형 잡히 투자를 하는 이런 균형 감각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년 2022년에도 글로벌 ETF 투자로 대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